서양 음악에 폴테라는 개념이 파이프 올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올겐에서 폴테를 메모리 페달을 밟아서 갈 때마다 증가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부한 소리가 나죠. 이게 폴테예요. 큰 소리가 폴테가 아니고 풍부한 소리예요. 서양 음악에서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오케스트라 7번째 시간, 현악기에 소리내는 방법.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동유럽권의 사운드에 진입하는 거고, 2차적인 거는 세련돼서 서유럽에 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보를 두 가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악기를 얼마나 충분히 쓰느냐예요. 사실 보로 악기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보는 현을 누르죠. 그러다 보니까 현이 강제 진동을 하죠. 제가 내추럴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진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자연 진동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결과는 간단해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들어가고 어느 점에서 지금 이게 악기 줄 전체가 울리는 소리예요. 줄 전체가 울리면 통이 울려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눌러서 하면 여기 귀에는, 내 귀에는 크게 들리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공간에서 나가지를 않죠. 그게 뭐냐면 부분 진동. 누르는 부분이 강하게 눌리면은요, 그 양쪽에 얘 이제 보통은 8분의 1 지점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찰할 수 있는 지점. 그러면 양쪽에는 불협화예요. 불협화가 강하게 들리고 부분이 점점 나갈수록 소멸되죠. 그러니까 부분 진동만 강한 거죠. 물론 이제 기본음은 강하게 들리죠. 제일 강하게 들리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음향학적으로 보면 디케이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서 울리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배음들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실로그래프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일정 시간 되면 어떤 배음이 갑자기 확 튀어요. 기본보다 더 높게 튀어요. 데이터상으로. 물론 기본음이 항상 크게 들리죠. 근데 이제 배음이 높게 들리는 거는 귀에는 안 나타나죠. 물론 이제 예민한 귀를 가지신 분들은 저기서 파장이 하나 있구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진동 외에 일종의 펄스 비트죠. 펄스 비트가 아니고 부분 진동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펄스 비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짓 비트 종류죠. 그런 비트가 떠요. 그러면 연주자가 얼마나 악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러서 하는 보는 절대 악기 쓰는 보호가 아니에요. 소리만 강하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들이, 제가 이제 교향악축제를 거의 다 봤잖아요. 36회를 거의 다 보고 다 수평을 썼는데, 객석에서 보면 무대에서 이렇게 감싸고 말아요. 소리가 여기까지 홀 전체를 퍼져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 들리기는 해요. 공중으로 다 들리죠. 소리가, 일정한 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소리 자체가 진동이 전해지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악기 쓰임하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악기 쓰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울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저도 여기서 해보면 줄마다 달라요, 위치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줄이 진동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세게 누르면 거의 안 움직이죠. 적게 들리죠. 적게 움직이죠. 움직이긴 하죠. 그러나 얼마나 자연 진동을 하느냐. 자연 진동을 하면은 악기 통이 울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추럴 보라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앙상블 주법이라고 그랬죠. 심리적인 주법,
심리적인 만족도의 주법이죠. 운동량에 의해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꿀보를 크게 쓰라고 가르치죠. 이게 아니죠. 악보에 빠르게 지시표 있죠. 템포 시그네처. 그게 속도예요. 쉽게 보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 속도고요. 관에서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룰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호 속도나 이걸 활용했는지. 물론 이제 지휘자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더 느린 보호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음악적인 조건이니까 거기다 또 얼마나 정열적인 보호를 쓰게 하느냐, 뭐 이것도 다 지휘자의 하나의 요구사항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보호를 썼을 때, 제대로 썼을 때 악기가 충분히 울리니까 사운드는 홀의 전체에 골고루 물리죠. 쫙 퍼져나오니까 어느 위치에서든지 같은 사운드, 같은 음악미의 소리를 듣죠. 이게 이제 앙상블 주법의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풀보호로 해서 내야 될 소리를 악기 울림을 쓰는 거죠. 울림을 써서 울림이 충분히 울리는 소리를 하면은 이 보호를 적게 썼을 때도 풀보호를 썼을 때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심리의 기능가가 이게 앙상블 주법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게 지휘자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대로만 하면 돼요. 이러면 강하게 하면 빠르게 하라는 얘기죠. 빠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휘자의 속도가 앙상블 주법의 핵심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으면 돼요. 음가의 만족을 얻으면 그냥 연주를 해서 들리는 음악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내는 음악성이죠. 사실 음악교육은요, 음악교육 자체가 천재교육이에요. 음악을 하면은 충분히 음악성이 살아나서 천재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내 집중이 음악을 표현하는 걸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막 충분히 살아있죠. 그게 음악이 갖고 있는 핵심이죠. 그건 뭐 터치도 마찬가지고 성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내추럴 보호예요. 가장 기본적인 보호인데 음색이라고 그랬죠. 음색은 동유럽권의 그 보호에다가 음색이 생기면 러시아나 서유럽 보호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레이드가 결국은 음색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색이면 음악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단원들이 충분히 자기 음악을 드러내서 연주를 하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음악이 전달돼 오죠. 그리고 개인의 음악성이 전체 오케스트라 앙상블 주법에 의해서 음악미가 돼서 나타나니까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다양한 게 살아있는 거죠. 앙상블로 돼서 조화가 돼서. 이게 핵심이죠. 결국 음색은요, 속도예요. 일정한 속도를 풀보호로 쓰는 거예요. 이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음색이 생기는 거는 서유럽의 연주자들이요, 그분들도 음색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죠. 그냥 연주에서 음색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제가 루빈스타인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70세 때 이르렀을 때 음색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뻐요, 그게.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그 연주하고 젊었을 때 연주를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그 차이가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거죠. 음악미가 똑같은 사람인데 확 달라져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음악이 되죠. 그게 서유럽 음악이죠. 그러니까 음색과 악기를 쓰는 게 두 가지 주법이죠. 내추럴 주법, 간단히 악기마다 울림점이 현에서 차이가 다르다고 그랬죠, 조금씩. 왜냐하면 현도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나 조건이 달라서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브릿지하고 지판하고 그 사이, 되게 거기서 이제 연주하잖아요. 앞으로 가냐지고 차이 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그러면 아마 소리가 빵 울리는 지점이 날 거예요. 절대 누르지는 말고 내추럴 보호로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음악이 되죠. 기본적으로 강제 진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음악성이 굉장히 좋아도
톤 자체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악성 전달이 거의 제한되죠. 근데 자연적인 연주를 하면은요, 음악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전달되죠. 전체 앙상블에서 개인 음악성은 앙상블 음악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살아나죠. 멀리 전달되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왔을 때 한번 가보세요. 우선 튜닝할 때부터 사운드가 달라요. 그냥 빵이 아니라 빵, 굉장히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죠. 그게 음색이에요. 그런 게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손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그리고 사실 제대로 울리려면은요, 여기서 쓰는 것보다 팔뚝 자체를 써야 돼요. 같이 전체를 쓰면 팔에서 보호하고 혀에 가서 힘이 생기죠. 이랬을 때 내추럴 보호가 첫째죠. 그 다음에 음가 절대치죠. 심리적인 음가. 사실은 앙상블에서요, 전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클리닉 할 때 수석들한테 다 부탁을 해요. 보호나 호흡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거는 다 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체를 통일해야 되죠. 관과 현이 같아야 되니까. 그건 지휘자하고 단원들이 같이 할 일이죠. 같이 해서 통일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음가 절대치죠. 음이 4분음표, 8분음표, 뭐 아다지오, 알레그로, 비바체, 프레스토 다 다르잖아요. 음을 쓰는 가치가.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짧게 써지죠. 느릴수록 길게 써지고. 그건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속도죠. 속도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템포 시그니처에서 그거 자체가 악기의 속도, 지휘자의 그 지휘의 팔의 속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속도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고른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다이나믹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속도로 해야 돼요. 일정한 속도. 눌러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 서양음악의 근본을 하시면 쉬워요. 서양음악에 폴테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파이프 올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악기가 피아노보다 파이프 올겐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파이프 올겐에서 폴테를 어떻게 해요? 악기 여러 개를 쓰죠. 처음에는 포지티브나 뭐 스웰에서 하나의 악기를 쓰다가 증가할 때마다 악기 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페달을 밟아서 갈 때마다 증가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부한 소리가 나죠. 이게 폴테예요. 크게 강하게 누르는 게 큰 소리가 폴테가 아니고 풍부한 소리예요. 서양음악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는 충분히 되잖아요. 여러 명이니까 속도로 하면 굉장히 풍부한 소리가 들리죠. 드라마틱한 소리도 날 수 있고. 물론 뭐 특별한 속도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처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늦게 한다든가. 이건 아주 적게 쓰는 거죠.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효과를 노릴 때. 뭐 타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타악기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클리닉을 해봤는데 다 다운보우예요. 다운으로 하면 소리가 두탁해요. 근데 통업으로 하면은요, 소리가 뻥 하고 울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운으로 했을 때는요, 푸시보우죠. 업으로 했을 때는 내추럴 보우고. 한번 뭐 해보세요. 집안에서 해봐도 돼요. 다운하고 업이 확 다르죠. 반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앞으로 음색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실제 악기에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나갈게요.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악기잖아요. 현악기는 전체를 주도하죠. 그러니까 현악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여러분들 의문이 있으면요,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